절대로 안 팔겠다던 회사가 지난달 말 사상 최대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도했습니다. 딱 일주일 동안 3,588개, 우리 돈으로 3,200억 정도 규모인데요. 근데 바로 그 시기에 골드만삭스 출신 25년 동안 부실적금만 들여다본 사람이 계산기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을 했죠. 이 회사가 발행한 상품 지금 13% 저렴하다라고요. 회사가 코인을 파는 게 악재라면 이 사람은 대체 뭘 보고 반대로 계산을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스트레티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숫자로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회사는 지난 6월 29일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비트코인 수익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필요하면 보유한 코인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도가 1조 9천억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이 개수로 치자면은 2만 개가 조금 넘어가는데 전체 보유량의 2.5% 정도를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 한 주 만에 3,588개를 팔았고 약 3,200억 정도 규모, 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매각을 단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아픈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7월에 매도한 2,200개 정도의 평균 판매 가격이 한 개당 9천만 원 남짓인데 이 회사가 살 때 평균 단가가 1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손절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매도하고도 아직까지 84만 개가 넘게 남아있긴 하지만요. 5년 넘게 매수만 하던 회사가 결국에 손절까지 해가면서 매도했고 현금 보유량을 챙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매도하는 게 이 회사 하나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코인을 개설 시장에 공급하던 채굴 회사들, 지금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 채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가 고점 1160에서 920까지 대략 5분의 1 정도 꺼졌다가 지난달 초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 상장 채굴사들이 매도한 코인이 32,000개, 작년 1년치 합계를 석 달 만에 넘겼죠. 마라톤이라는 회사 혼자 15,000개를 넘게 팔았고요. 비트팜스라는 채굴사 대표는 아예 우리는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명확한데요. 코인 한 개를 캐는데 드는 평균 원가가 1억 1,9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시세는 9,600만 원 안팎입니다. 캘수록 손해겠죠. 반면에 그 전기를 AI 데이터 센터로 돌리면 주식시장이 채굴사보다도 2배 넘는 값을 쳐줍니다. 여기까지가 확인된 그림들이고 비트코인을 떠받치던 회사랑 채굴자가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 한가운데서 채권쟁이 한 명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킹 웨이라는 사람이고요. 골드만삭스 출신으로서 25년 동안 망해가는 회사의 빚들, 그러니까 부실 채권만 파고든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겨눈 건 비트코인도 아니었고 스트레티지 주식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제3의 물건, 이 회사가 발행한 STRC라는 상품인데요. 아니 회사가 코인을 손절하는 반에 그 회사가 만든 상품이 저렴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상품이 뭔지부터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STRC는 작년 7월 이때 상장이 됐었는데요. 회사가 쓴 어음에 가깝고 액면가는 약 15만 원이고요. 이걸 들고 있으면 회사가 이자처럼 배당금을 꼬박꼬박 현금으로 줍니다. 처음에 연 9%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12%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품에 특이한 장치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자율이 매 달마다 새로 정해지고 가격이 액면가 아래로 떨어지면은 다음 달 이자율을 끌어올려가지고 가격을 다시 15만 원 쪽으로 끌어올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온도 조절기가 달린 어음인 셈이겠죠. 그런 상품이 지난 6월달 크게 흔들렸고요. 약 14만 1천 원 하던 게 열흘 만에 10만 원대 중반까지 25% 넘게 추락해가지고 6월 말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6월 말에 현금 예비금 약 3조 8천억 정도를 쌓고 총 3조 원 규모로서 시장에 되사주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발표 당일에만 12% 넘게 반등하면서 지금은 1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OA의 계산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죠. 이 OA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가격 12만 7천 원은 앞으로 17년치 이자만 반영한 가격이다라는 거. 제 값은 14만 3천 원이고 그건 29년치 이자를 반영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 정도 저렴하다라는 건데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계산의 전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 푼도 안 오른다고 가정하고 나온 숫자라는 건데요. 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 중에 먼저 갚아주는 형님벌 상품들이 있는데 그건 연 10%대 수익률에 거래되면서 동생벌인 STRC만 14% 수익률.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한 가격이 거래되는 거는 격차가 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 자기 계산의 한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만든 표에서 비트코인이 1억 2천만 원이 되면요. STRC는 15만 원. 반대로 6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8만 6천 원이라고 적었어요. 코인이 무너지면 이 엄도 같이 다친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한 건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 사람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 회사의 대표라는 점은 잠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맞는 말인가 직접 한번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남은 코인 84만 3,775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세를 곱하면 81조 원 규모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1년에 물어야 될 이자랑 배당금이 2조 6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81조 원을 2조 6천억 정도로 나누면은 대략 30년이 나옵니다. 물론 거칠게 어림한 숫자이긴 하지만요. 적어도 29년이라는 계산이 허풍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죠. 코인이 한 푼도 안 올라도 지금 들고 있는 것만 팔아서 30년 가까이 이자를 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하겠죠. 회사가 정말로 코인을 팔아서 이자를 줄 거냐? 말로는 누구나 갚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사상 최대 매각이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절대 안 판다는 신앙이 깨진 사건. 채권의 눈으로 봤을 때 필요하면 손해를 보고 팔아서라도 이자는 준다는 행동 증명이 된다는 거고, 같은 뉴스 하나가 주식장부에는 악재로 적히고 어음장부에서는 신용보강으로 적히는 이중장부인 셈입니다. 그럼 오웨이가 말한 안 올라도 29년의 재원이 바로 그 오르지 않는 비트코인 그 자체라는 뒤집기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실제로 이 회사는요, 우선주 배당을 지금까지 23번 연속으로 한 번도 안 거르고 줬고요. 이자를 감당할 현금이 17개월 넘게 매각 한도까지 합치면 25개월 정도치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세일러편에서 이런 회사들의 진짜 시험은 코인 가격이 아니라 신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신용의 실물 가격표가 바로 이 어음 가격입니다. 근데 이 논쟁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편이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과 다를 겁니다. 먼저 잭 말러스, 비트코인 초강세론자고 전세계 2위 보유 회사인 21 캐피털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에 대해서는 공개 회의론자인데요. 지난 6월달 11일에 회의에서 4층짜리 청구권을 동시에 갚아내는 계산이 자기한테는 안 풀린다라고 했었고, 그 당시 소량 매각을 두고는 시장 길들이기라고 같이 꼬집기도 했습니다. 코인은 믿는데 회사가 쓴 어음은 못 믿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요.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한 단어를 4칸으로 나눠서 보시면은 첫 번째 칸은 네트워크, 이건 난이도 조정으로서 작동이 증명됐습니다. 두 번째 칸은 코인 가격, 지금 9천만 원대에서 안팎에서 수요 논쟁이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회사 주식, 코인이 안 오르면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칸이 바로 회사 어음, 팔아서라도 이자를 주는 구조고요.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신용이 보강된 셈입니다. 그래서 오해는 마셔야 돼요. STIC를 사시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이걸 직접 사고 파는 건 실효성도 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걸 공짜 경고등으로 읽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지금은 여름 신용 재평가 국면으로 봅니다. 코인 가격보다 회사 어음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시기라는 건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총 3가지예요. 배당이 23회 연속으로 이행되고 있고, 현금과 매각 한도를 합치면 26개월치 이자가 확보되어 있고요. 최악의 가정에서도 제값이 시세보다 위라는 이런 계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판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배당 유예라거나 중단 공지가 나오거나 매각 한도를 조기에 다 쓰고 또 늘리거나 또 13만 원대 중반 회복에 계속해서 실패한다. 그때는 경기로 돌아서야 되겠죠. 확인하실 곳은 3군데면 충분합니다. 지금 가격 12만 7천 원, 액면가 15만 원 사이의 간격들, 월말에 나오는 다음 달 이자율 결정 공지들, 그리고 월요일마다 나오는 주간 공시에서 코인을 또 팔았는지 남은 한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은 코인 차트보다도 먼저 신호가 발견이 되실 거예요. 결국에 절대 안 판다던 회사의 사상 최대 매각은 역설적으로 이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신용을 행동으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5년 재채권 전문가는 비트코인이 한 푼도 안 올라도 29년치 이자가 나온다면서 13% 싸다고 계산을 했고, 제가 직접 나눠본 어린 값으로도 대략 30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코인 가격이 아니라 12만 7천 원과 15만 원 사이에 저 간격들, 가장 먼저 켜지는 경고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경고등을 매주 월요일 단 1분 만에 읽어내는 방법들, 그러니까 코인보다 먼저 신호를 주는 그 숫자 보는 방법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